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안영찬 교수입니다. 저 안영찬 교수의 2026 비즈니스 클래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특강 주제는 TPS 2026 AI 에디션 52개 기업 사례입니다. 강의는 총 52강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니스톱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를 결합해 차별화한 방식과 이를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11번째 사례는 미니스톱입니다. 미니스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편의점 업계의 트랜스포머입니다. 편의점과 매장 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컨비니언스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면 편의와 식사의 흐름을 더욱 정교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사람은 고객이 원하는 즉각적인 경험을 완성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편의점은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빠르게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니스톱은 매장 안에 주방을 넣고 간 만든 패스트푸드를 제공하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소프트크림과 같은 상품은 대형 경쟁사와 다른 방문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규모에서 밀리는 후발주자가 무엇으로 경쟁해야 하는가입니다. 미니스톱은 1980년에 설립된 이온그룹의 편의점으로 공개자료 기준 국내 점포는 약 1,800개입니다. 핵심 사업 모델은 편의점과 매장 내 조리 패스트푸드를 결합한 콤보 스토어입니다. 소프트크림과 할로할로 같은 즉식 디저트가 독자적인 방문 동기를 만들었지만 2026년 2월기 경상손익은 마이너스 30.6억 엔으로 적자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산업 구조를 보면 미니스톱의 어려움이 더 분명해지는 부분입니다. 일본 편의점 시장은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이라는 대형 3사가 강력한 점포망과 물류망을 구축한 시장입니다. 후발주자인 미니스톱이 같은 방식으로 규모를 추격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매장 조리는 인건비 상승의 부담까지 더해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미니스톱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의 결합으로 차별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분명한 오리지널 DNA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같은 편의점으로 경쟁해서는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중요한 편의점에 매장 조리라는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고객 친화적인 즉식 경험을 성장 엔진으로 삼으면서 부족한 상품과 인프라는 이온그룹과의 연계로 보완한 전략입니다. 바로 업태의 경계를 바꾸는 트랜스포머 전략입니다. 그 전략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계산대 옆에서 만드는 소프트크림입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직원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 건네는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할로할로가 미니스톱을 일부러 찾아가는 이유가 되고 갓 만든 치킨과 오니기리 역시 공장 생산품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편의점을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에서 먹으러 가는 곳으로 바꾼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화에는 운영상의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매장에는 조리 인력과 장비, 공간이 필요하고 시간대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즉식 수요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편의점의 표준 운영과 주방의 표준 운영을 동시에 실행해야 하므로 복잡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미니스톱의 운영 경쟁력은 빨리라는 편의점 가치와 갓 만든이라는 음식의 가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동시에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과와 한계를 함께 살펴보면 미니스톱의 특징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소프트크림과 할로할로처럼 경쟁사가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상품 자산을 만들었고 이온그룹과 연결된 상품과 물류 기반도 확보한 것입니다. 반면 적자가 확대되고 점포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 사업도 재편된 상황입니다. 특히 매장 조리가 만드는 인건비와 운영 부담 때문에 차별화의 성공이 곧바로 수익성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PFS 관점의 분석자 평가는 50점 만점에 44점으로 A 등급입니다. 강점은 편의점과 패스트푸드를 결합한 이노베이션, 즉식 니즈를 해결한 프라블럼 솔빙, 그리고 갓 만든 맛이라는 명확한 퍼포스입니다. 반대로 보완해야 할 영역은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와 이중 운영의 품질 및 효율입니다. 즉, 아이디어의 차별성은 강하지만 이를 경제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남은 과제인 것입니다.
TPS 관점에서는 표준 작업과 흐름을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리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도 일정한 품질을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주문에서 조리와 제공까지 이어지는 대기 시간도 최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즉식 상품을 너무 많이 만들면 폐기가 늘고 너무 적게 만들면 판매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빨리와 간 만듦을 함께 달성하면서 낭비와 기회 손실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시간대별 즉식 수요를 분석해 조리 시점과 수량을 예측하고 날씨와 이벤트를 반영해 메뉴를 제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리와 운영 교육을 돕는 인공지능 코치를 활용하면 이중 운영에서 발생하는 교육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폐기와 교육 시간을 줄이고 피크 시간 대응력을 높이며 사람은 품질과 접객, 예외 상황에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성공 방식도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의 감과 경험에 의존했던 조리는 수요 예측 기반의 계획으로 바뀌고 소프트크림이라는 상품 중심 차별화는 상품과 데이터 경험의 결합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수익성 역시 단순한 매출 확대보다 폐기와 인건비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다만 변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갓 만든 맛입니다. 한국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입니다. 편의점뿐 아니라 카페, 겸업, 소매, 주유소, 복합점포, 로컬 프랜차이즈처럼 인접 업태를 결합할 수 있는 기업에 적용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매장 조리만 그대로 모방하면 운영 표준이 무너져 품질과 손익이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인건비와 배달 문화를 고려해 하이브리드 모델을 다시 설계하고 규모 추격형 출점 경쟁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방문 이유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행은 90일의 작은 실험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업태와 결합할 수 있는 인접 업태 3가지를 찾고 일주일 안에 PFS 자가진단과 차별화 상품 후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30일 안에는 한 개 매장에서 하이브리드 실험을 진행하며 수요 데이터를 모으고 90일에는 방문 빈도와 폐기율, 인건 비율로 성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질문은 차별화에 성공하고도 왜 적자가 발생하는지, 인공지능이 갓 만든 맛의 낭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미니스톱은 하이브리드 컨비니언스의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례입니다. 분석자 평가에서 PFS 점수는 50점 만점에 44점, 인공지능 확장성은 5점 만점에 4점, 한국 적용성과 교육 가치는 각각 5점입니다. 핵심은 역할의 분담입니다. 인공지능은 즉식 수요의 흐름을 기억하고 분석하고 예측하며 사람은 고객의 즉시 니즈를 판단하고 책임지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강의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셨습니까? 아쉽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만간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방대한 고급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네버 스탑 체인지 피플 퍼스트 안영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